추미애 장관 아마 지금 그 차장급 인사, 그러니까 간부긴 한데 하위직 간부죠. 인사가 아마 다음 주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공모도 받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그 발령내는 줄 알았더니 일단 어느 어떤 자리에 올 사람하고 공모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16일 날이요. 이 검사 14명이랑 같이 이 검사들과의 만남을 했어요. 근데 그냥 검사가 아니고 우수 검사 1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된 우수 검사 14명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변호사 2,070명의 평가표를 토대로 선정된 수사 공판 우수 검사들이래요.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검사들 14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민생 사건에 집중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화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되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직접 수사가 많이 줄어들죠. 근데 요거는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그 고위직에서 요건 직접 수사해야겠다 하면 안 할 수 없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고는 해도 이것을 이게 확대 해석하면은 어떤 사건도 아직은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고위직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꽤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은 웬만한 수사 말고 직접 수사는 가급적 자제하자.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하기 어려운 수사만을 하자 뭐 요런 식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어떤 밥이랄까요?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파이가.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검찰과 관련 있는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50대 이상의 검사들은 실제로 이제 검사 역을 하면서 권력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미래를 이제 자기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방해가 되니까. 근데 지금 젊은 검사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젊은 검사들은 사회하고 똑같아 가지고 요즘의 젊은 검사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일 적게 하고 자기 생활을 즐기고, 그러니까 뭐 어떤 권력을 욕심내고 이런 게 적다고 이제 많이 그게 이제 희석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검사들은 지금 이 조정안을 오히려 찬성하는 쪽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 로스쿨 검사하고 사법시험 검사하고 이제 그 경계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그 검난이 예전 같았으면 이게 이제 검난이 일어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화 차이가 작용됐다. 이제 직업 검사들이 제대로 나온 것이고, 그 자꾸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직접 수사 축소가 검찰의 권력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 검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럼 원래 헌법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내 편을 들어주냐는 거야. 잘 생각해봐. 영화 볼 때 검사는 항상 국민 편이었잖아. 영화 같은데, 그지? 막 악인들을 때려잡아 죽이잖아, 검사들이.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검사가 악의 축이 되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접 수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줄이고 직접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돼 있던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바뀌어 있지는 않는 것인지, 또는 고문하지 않았던 것인지, 또는 강압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를 감시하는 게 원래 검사야.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지기들이 악의 축이 되어 있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들이 무슨 김웅 변호사 같은 경우 지금 헛소리하고 지금 사퇴를 한 건데, 그럼 그 역할을 원래 검사가 해야 되는 거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시하는 게, 인권 감시를 하는 게 원래 검찰의 자기 몫이야. 헌법에 배정된 몫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건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고. 이제 검찰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서라는 거거든. 그만한 좋은 일이 어딨어. 자기 손에 더러운 피 안 묻히는데. 그런데 어디다 그 큰 소리야. 저는 이 직접 수사, 간접 수사 뭐 여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검찰이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개시와 종료를 경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검찰이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2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기소 중심의 그 검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 그 조직을 개편하려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그 내부 공모 18자리에 대해서 공모는 작년 7월에도 실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올해도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건데, 물론 내부 공모가 된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임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희망자를 받아보는 것.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마약에 대한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에 들어왔는데 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소에 가 있다든지 검사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 작년 7월 전에는 외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주로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18개 자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자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임하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내가 흔들어 놓겠다. 그래서 기존 수사 관행을 내가 그 법무부가 통제하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검찰은 직접 수사 축소를 반대한다고 있다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언론들이 정말 이간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도 검찰은 직접 수사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의 이런 특성들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부 검사 한 3명 정도가 사퇴의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사가 2,000명이 넘어요. 그중에 2031명이라 하죠. 그중에서 한 1,000명쯤 동요하면 엄청나게 동요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100명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 3명 사퇴하는데 3명은요 정기적으로 변호사 하려고 나가는 숫자보다 적어. 검사들은 동요보다는 가요를 많이 부르는 근데 걸로 이번에 판명됐습니다. 잠깐만 황.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이 내부에서도 원래 루저였잖아요. 유저가 아니고 루저였고, 그다음에 자기가 작년에 그 공모제, 직위공모제를 사실은 노무현 정부부터 했거든요. 이 직위공모제가 윤석열이 들어와서 사실은 유명무실화 됐던 이유가 자기 사람들을 모두 다 중앙부처 요직에 꽂아버리는 바람에 맞아, 그거 중요해. 그 전에 인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내부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저희 행정부도 80년 이후생들은요 8시 되면 집에 가버려요. 6시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국장이 먼저 퇴근해야 하고, 국장은 구청장이 먼저 퇴근해야 자기가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국장이 퇴근하면 과장 퇴근하고 그다음에 계장과 우리들이 같이 퇴근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관행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6시 되면 땡 하면 가버려요. 그걸 우리 기성세대들은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야, 멋진 놈들. 그리고 휴가를 한 번에 몰아서 내서 해외 여행을 막 가요. 10일짜리를 젊은 애들이. 우리는 부럽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세대들이 검찰의 기득권 세력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월급만 받고 직업적 검사가 되겠어. 난 정치 안 할 거야. 이것만으로 난 충분하게 만족해. 라는 세대들이 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또는 응집력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그 추미애 장관이 아주 그 많은 생각,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지난번 이제 윤석열 총장 이후에 그 인사에서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하에서 이제 불만이 많은 부분들을 꼭꼭 집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부분을 꼭꼭 집어서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한 인사다.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 뒤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갈라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나 잘 나가는 놈들인데 이놈들이 잘 나가려면 더 센 권력을 가져야 되고 더 센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삐끗 한 발짝 잘못 뒤지면 정치 검찰이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검찰 내에서 검사들 2천여 명 중에 정치 검사는 많아봐야 손가락으로 꼽아요. 이놈들이 지금 특히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역시나 내가 느끼는 건데 윤석열 같은 자에게 전권을 몰아주면 결국은 얘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인사권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원래 인사권이 있던 거를 최대한 배려해줘서 당신의 측근으로 뭐 해서 센 수사하라고 딱 안겨줬더니 바로 정치 수사가 돼버린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인사권 뺏어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으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 정치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인사권을 사실상 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이야 무슨 대선 후보에 올라가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검찰 권력을 사실상 약화시킨 검찰들이 제대로 권력을 누리고 싶다 하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나는 그 위치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그 사회 메신저들한테 그러니까 진중권이나 김웅 뭐 이런 아이들을 맹비난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게 문제냐면 전 세계의 검찰을 4개 계급으로 나눠서 승진제도를 잇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또는 검사 동일제 원칙을 해체하려면 적어도 이 계급제를 폐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위공모제니 어쩌니 이런 거 모두 다 집어넣어서 인사를 잘하니 잘하니 못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중권이나 김웅이나 이런 아이들의 메시지를 보면 근본적인 건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조국 장관도 굉장히 동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검사들의 월급을 25% 정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인사는 끝나는 그거는요. 이유가 잠깐만요. 이거만 잠깐만. 그런데 네. 옛날에는 교사들도 계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계급이 없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돌려도 돼.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직위를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좌천이고 중앙에 올라오면 영접이고 이런 식의 문화가 계급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전? 영전이죠. 그러니까 중앙부처로 올라오면 승진이 빠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승진 제도를 없애버리고 일반적인 검사, 수사검사로 평생을 하게 된다면 아까 정치에도 입문하는데도 문제가 안 생기고 더더욱이 승진을 통해서 윗사람한테 아부해야 되는 줄을 서야 되는 문제도 해결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 예산을 이제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수평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원래 원칙이라고. 근데 그런 메시지를 진중권이나 김웅이 던졌더라면 내가 그들이 인정하는데 그들은 그냥 그거를 개혁하려고 했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그러면서 검찰이 두둔한 것이 내부에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사법고시 시험을 보지 않고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로스쿨로 들어온 친구들은 사실 계급을 원치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검찰 개혁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검찰청법에 검찰 그 직급이 딱 2개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그냥 검사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검찰총장, 검사장, 그다음에 검사 이렇게 돼 부장검사, 있었는데 아니 부장검사, 평검사 4개. 아니 그 세 개였었는데 이제 2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관례적으로 지금 뭐 검사장이니 부장검사니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죠. 원래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 때 없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고위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 아까 직급제 말씀하신 게 해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급은 없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하는 게 이제 보직이거든요. 실제로 뭐 똑같은 군대에서도 별이지만 준장이지만 어떤 보직을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14명의 그 검사들과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검사들이 승진하려면 그 검사 동일체 때문에 총장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 승진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7월 달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 힘을 실어준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14명의 검사들 어떤 취지를 갖냐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공판 우수검사 거기다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선정한 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들이거든요. 이 얘기는 한 줄 서기가 아니고 그 법조에 관련된 다양한 시각으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검사들에서 앞으로는 승진시키겠다. 좋은 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오케이. 모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검찰 개혁은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설 공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소 설치 등 하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야.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언론들이 검찰 발로 가짜 뉴스 쏟아내면서 뭔가 한 가족을 거의 유린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 검찰은 엄청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이간질 시키는데 실제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했죠. 검찰 인사 반발 거의 없어. 대부분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있다. 근데 이걸 또 까는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비서실장은
동요하지 않는다는데 하면서 단서를 뒤에 달아가지고 마치 동요하는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반발하기 힘들어요. 김웅 검사 한두 사람이 소리 내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그 조직이 막 반발한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이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딱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운신의 폭 하나도 없어 지금. 그 김웅 검사가 그 사표를 쓰면서 그 말했던 논리가 있거든요. 자기가 검찰을 떠난 이유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개혁은 왜 미진하냐. 그게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경찰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서 지금 법안으로 상정 전 계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그리고 이인영 대표가 얼마 전에 우리는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민감용 청장도 경찰에 대한 개혁안을 법률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특별히 성명을 냈거든요. 얘기를 그러니까 아주 했거든요. 옹졸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경찰 개혁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기 억지로 그냥 만들어낸 네. 이유라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검찰이 왜 이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제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전에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평일날 공 치러도 못 가고 골프 치러 못 가고 나는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맨날 농땡이 지기고 공부도 안 했는 놈들이 놀러 다닌다.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 친구는. 그건 그 짓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그게 직업을.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 이상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검사가 됐을 때 영감님이라고 불리면서 그 이제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이런 친구들보다 자기들이 분명히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정관예우를 받지 않고 또 예를 들어 스폰서를 두지 않는다면은 자기보다 공부 못한 친구들보다 자기가 나아질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든지 그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버텨온 힘인데 이제 그런 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이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젊은 검사들은 권력이라는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 공무원이 인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검사 직분에 충실한. 검사 네네. 직분에만 충실해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안 끊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